요신 이박자. 한국인의 대표 음식 하면 역시 김치를 많이 떠올리시죠? 요즘 비위생적인 김치나 중국에서 iOS에 김치의 표준을 등재했다는 등 김치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김치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김치에 대한 25가지 정보 한번 알아볼까요? 김치는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에 고춧가루, 파, 마늘, 젓갈 등을 넣어 만든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김치의 어원은 침체가 딤체가 되고 딤체가 국외음화로 짐체가 되고 그것이 김체, 김치로 되어 지금 현재 김치로 부른다고 해요. 우리가 묵은 김치를 묵은지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썼던 말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치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흔히 중국 시경을 인용하는데요. 3000년 전부터 저라는 절인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소금에 절인 채소는 우리나라 고유 음식은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답니다. 중국의 파워차이나 일본의 찌개모노 같은 것도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식초에 절이는 문화가 있어 오이피클이나 사우어크라우트 같은 양배추 절임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김치랑 장아찌를 다른 음식이라고 보죠. 그것은 김치가 1차로 절인 배추를 양념을 발라 2차로 발효시킨 음식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ISO 중국 김치 사건은 한국 김치가 아닌 중국의 파워차이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김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매콤한 고춧가루죠. 이 매콤한 고춧가루의 유입은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설과 임진왜란 전에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이 고추가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수광의 지복유설이란 책에 일본에서 들어온 고추를 외계자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설을 보면 식유찬요 황약집선방이라는 책에는 얼굴빛이 안 좋을 때는 닭이나 꿩을 삶아 고추장을 같이 먹으면 얼굴빛이 돌아온다 라는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고추를 남만초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만초에 대한 기록에서도 남만초를 술에 타 먹다가 너무 매워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춧가루를 소주에 타 먹는 문화가 되게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그리고 오주연 문전 전상고라는 책에서는 이 남만초는 태국 고추다 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힘을 가하는 가설로는 태국 고추로는 김치나 고추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해요. 너무 매운 고추는 발효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지는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는 품종 개량한 배추입니다.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가 중국의 배추를 들여와 품종 개량을 해서 만들어진 배추입니다. 그래서 중국 배추랑은 조금 모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사실 국내산 배추는 김치 캐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김치는 2001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김치로 국제표준을 인정받았고 김치의 공식 영문명은 KIMCHI로 쓰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김장 문화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치는 지역별로도 맛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중간 짠맛의 김치를 보통 먹어요. 새우젓이나 멸치젓을 사용하고 석박지, 보쌈김치, 오이소박이 등이 대표 김치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오징어나 명태 등 김치에 해산물을 많이 넣어서 만든다고 해요. 해물김치나 가자미 식혜, 꽁치김치, 대구 깍두기, 아가미 깍두기 등이 있습니다. 충청도에 가면 조기, 황석어젓, 새우젓을 사용하고 중부지방과 비슷한 김치가 있다고 합니다. 나박김치, 비늘김치, 호박김치, 알타리, 가지김치 등의 김치가 있어요. 전라도 지방에서는 맵고 짭짤하고 진한 맛의 김치를 선호하는데요. 특징은 고춧가루 대신 마른 고추를 물에 불려 갈아서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젓곡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동치미, 총각김치, 쓴바귀, 파김치, 갓김치 등이 대표 김치입니다. 경상도에서는 김치가 상할 수 있어서 짠맛이 강한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특징으로는 멸치젓과 갈치를 이용한 김치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지방에서는 양념을 적게 하고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전복김치나 톡김치 등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만 다르게 먹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계절별로도 김치를 다르게 먹죠. 봄에 나오는 해파로 만드는 파김치가 유명합니다. 여름에는 아삭아삭 시원한 오이소박이나 시원한 열무김치에 밥을 쓱쓱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죠? 가을에는 이제 김장철이 오잖아요. 김장철에는 배추김치나 가을 무로 만든 석박지, 깍두기 등을 많이 먹습니다. 겨울 하면 장독대에 얼려둔 시원한 동치미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계절별로도 다양한 김치를 먹고 있어요. 그럼 이 김치는 몸에 어떻게 좋을까요? 김치는 향균 작용을 해요. 김치가 익어감에 따라 향균 작용을 갖습니다. 숙성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적상균은 새콤한 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장 속의 다른 유해균의 작용을 억제하여 이상 발효를 막을 수 있고 병원균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또 젖산균의 정장작용이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는 숙성되는 정도에 따라 젖산균이 증가하고 요구르트와 같이 장내의 상도를 낮춰 유해균의 생육을 억제시키는 정장작용을 합니다. 또 항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김치의 주 재료가 되는 배추 등의 채소는 대장암을 예방하고 마늘은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치를 만들 때 넣는 찹쌀풀은 찬 밥을 갈아서 넣어도 됩니다. 붉은 고춧가루는 양념의 농도를 걸쭉하게 하고 묻어나는 느낌을 줍니다. 고운 고춧가루는 색을 더하거나 부드러운 양념장에 더 어울립니다. 또 김치에 대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장은 하고 싶지만 김장이 조금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간편하게 김장을 할 수 있는 김장 키트 상품이나 뿌려만 먹으면 김치의 맛이 나는 김치 시즈닝 등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에 대한 소소한 TMI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